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한국 시각 10시 5분 30초 여러분의 관심사 최고의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세먼지 나쁨. 미세먼지 농도도 악화하면서 오전까지 나쁨 상태를 보이는 곳 많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야겠죠. 다음은 박영준 전 차관. 네, MB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린 분.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MB 대신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 수사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영준 전 차관의 연관 검색어일 것 같은데 김윤옥 씨.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이죠. 대선 전 그 돈다발이 담긴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품백을 받아도 문제인데 거기에 돈다발까지. 네, 자, 이 중에서 이용디, 저 김용민이가 고른 실시간 검색어는 역시 김윤옥 씨. 네, 이렇게 선택되면 박수와 함께 뭔 선물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 큰 관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오리 날아주세요. 1호고송을 듣다 보면은 신과 함께 달린다인가? 이게 뭐 가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예. 오늘도 우린 당신과 함께 달려요. 당신과 함께요? 네. 아주 당자는 안 들리고. 당자가 묵음입니다. 아, 묵음이요. 신과 함께 달린다고 그래서 네. 참 영험하다. 우리 로고송이.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자, 김용민의 정치쇼 1부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중파 792kHz 그리고 FM은 103.5MHz 그리고 경기도 이천은 98.3, 부산은 105.7, 부산 기장 89.3, 경남 양산 88.5, 창원 김해 거제 통영 고성 함안 의령 90.9, 진주 사천 산청 의령 남해 함안 창녕 하동 98.7,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방송이 되는데 네. 책임감 있게 방송을 하셔야죠. 더 많은 지역에서 다른 주파수로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아, 날로 먹는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좋은 방송을 말이죠. 네. 서울과 부산, 경남, 경기, 인천 지역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고릴라가 있습니다. 고릴라로는 인터넷이 닿는 어디서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인사도 했는데 끼어드신 분은 누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돈돈 브리핑. 예. 네. 하루라도 입금이 늦으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네. 정동진은 인생관이 돈돈입니다. 오늘 12일입니다. 예. 아, 12일이에요? 제작진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월요일이고 네. 주말 동안에 안 들어와서 얼마나. 예, 이 10일에 항상 저희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잤습니다. 네. 자, 임정옥님, 김엄마와 정동지 두 분을 보니까 반갑네요. 왜 동지냐? 저희 호칭을 동지라고 네. 항상 부르다 보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랬죠. 다이어트 동지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형제 같다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슈퍼맨님, 김엄마 정치쇼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일주일 만에 정치쇼를 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런 글을 보면서 이분이 과연 인간이신지. 필명이 슈퍼맨이라서. 네네. 슈퍼맨이라서. 예, 자기 그렇습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이 청취자를 채찍질하는. 아닙니다. 청취자분들을 높이 네. 띄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슈퍼맨이라고 하셔서. 자, 1059번 쓰시는 분, 오늘도 운전하면서 김용민의 정치쇼 듣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유재호님, 오늘 좀 수척해진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수척해져도 세 자리 몸무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어떤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이 김윤옥 여사가 명품백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검색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일 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죠. 예.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그 미국 뉴욕의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백을 받은 정황을 사정 당국이 포착을 했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예. 사건이 좀 복잡하고 이상한데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 그 뉴욕의 성공의 신부인 이 김모 씨가 지인인 현지 사업가를 통해서 김윤옥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전달을 했는데, 이 명품백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대선 투표일 전에 예. 돌려줬다고 합니다. 돈과 함께?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몰랐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명품백을 받았고 예. 이걸 돌려줬으니까 네. 여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예, 예, 예. 법적으로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상한 거는 네. 이 미국 사업가 측이 계속해서 그 이명박 정부에게 이권을 요구했다고 해요. 오, 돌려받았는데. 예. 예. 명품백을 줬고 또 돌려받았는데 계속 이권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그 후보 홍보물 인쇄를 우리한테 맡겨라. 그리고 당선된 뒤에는 국정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이권을 넘기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백을 줬다고 해도 다시 돌려받았는데 예. 겁도 없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 라는 거죠. 이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요. 잘 믿기지가 이명박 전 않잖아요. 대통령 네. 당시 재임 당시에 네. 찾아가가지고 이권을 요구했다. 대선 전에 도와주지 않았느냐 네. 이러면서 이런다는 게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네, 예. 그렇죠. 심지어 청와대까지 찾아가가지고 왜 네.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 오.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명품백을 돌려줬다는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한 2~3천만 원 정도 되는 네. 이 명품백을 가지고 예. 이 정도로 난리를 피운다는 것도 잘 믿기지가 않는데 그 사정당국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네. 이 명품백 안에 고액의 돈다발이 들어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예. 이 명품백 안에 이 달러로 돈을 넣으면 그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액을 뇌물로 줬고.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 담긴 명품백을 드렸는데 네. 돌려받았어요. 근데 돌려받았는데 명품백만 돌려받은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갔느냐? 그 돈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죠. 만약 그 돈과 함께 돌려받았다면 나중에 이권을 요구하거나 네. 이런 난동을 피울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청와대를 가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준 게 없는데. 예.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명품백이 뇌물인 줄 알았더니 예. 그러니까 내용물은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네. 아이고, 돌려주시려면 다 돌려주시지 왜 그건 또 쏙 빼고. 네, 그렇습니다. 네. 명품백을 그냥 쇼핑백처럼 생각했던 모양인지 좀 그런 의혹이 있는데 예. 어쨌건 이거를 지금 사정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웃는 거는 뭐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네.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웃는 표현이라고 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좀 모르시는 기가 분들이 막힌 일이죠.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모레 소환되면은 네. 질문 받겠는데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이 갈 테고 그렇지 않다면 김윤옥 여사도 소환될 수 있는 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인이면은 사실 이제 구속 사안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김윤옥 씨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글쎄요, 부가 동반으로 구속된 전례가 없진 않죠. 이철이 뭐- 장영자 사건 같은. 예. 네, 뭐 없지는 않고 또 부부가 뭐 둘 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법 규정도 없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관례적으로 뭐 비슷한 사건에 이제 공모했을 경우에 네. 한 명만 이렇게 들여보낸다 뭐 이게 관례처럼 돼 왔다는데 예. 사실 잘못이 있으면 잘못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그렇죠. 또 법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자, 아들도 걸려 있고 지금 사위도 걸려 있고. 네. 예, 참 위기의 MB 가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 모레 소환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두근두근하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MB가 소환될 때 네. 검찰 나갈 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헬기 띄우고 그러진 않겠죠? 언론들이? 뭐 그러진 않겠죠. 예. 뭐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음. 부적절했던 건데 네. 언론이 이렇게 다 추적하고 가면서 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어느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다 왔다 이런 것까지 보도할 뭐 필요는 전혀 밥을 없는. 먹었다느니 뭐 밥을 네. 먹었다면 그 메뉴가 무엇이니? 네. 예. 그냥 이거는 그냥 망신주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집이랑 서초동이 가까워가지고. 그렇죠. 논현동에서 서초동까지 네. 한 몇 블록만 가면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행기를 띄우려고 해도 그 제1호텔 드론은 띄울 수 있을까요? 드론은 뭐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좀 이렇게 좀 망신주기 뭐 이렇게 보도 음. 이런 거는 좀 언론이 예전에 자제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국가정보원 그리고 군에 이어서 경찰도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 댓글 공작을 벌였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쯤 되면 국정기조가 댓글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 경찰까지 댓글을 달았다.
네, 진짜 놀라운 거는 그 댓글을 달았던 다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경찰이 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조사를 했다는 거죠. 자기들도 그랬으면서. 네. 예. 결론적으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 한겨레는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뭐 아까 말씀드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찰청 보안 사이버 수사대 요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작성을 하면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이 진상조사팀이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의하면요, 이 보안 사이버 수사대는 최대 100여 명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찰 내부에서도 당시에 불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2011년에서 2012년은 이 총선과 대선 기간이죠. 사실 100여 명이나 동원을 해서 이 기간에 경찰이 단일 작전에 투입을 한다라는 것은 윗선의 지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당시 경찰청장이 누군지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가 조현오 청장이었어요. 아, 조현오 청장. 네. 예. 성대모사 되시지 않나요? 성대모사.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오입니다. 예. 이렇게 되게 똑같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조현오 청장의 목소리를 잘 모르시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 성대모사를 듣고 네. 그런 다음에 조현오 청장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조현오 청장이었고요. 그리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가 김기용 청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증언자들은 이 내부에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내부에 논란이 있었을 때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보안국장이다 이런 증언을 했다. 이렇게 한겨레는 보도했는데요. 네. 이 보안 사이버 수사대를 지휘했던 보안국장이 누구냐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황성찬 전 경찰대학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익숙하신 이름이실 텐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댓글 작전을 시작한 것은 2011년 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때 보안 사이버 수사대의 몸집이 키워졌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한 10명 정도였는데 2011년 2월에는 13명 그리고 2012년 2월 그러니까 김용판 청장이 있었을 때 20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의 보안 사이버 요원들까지 토탈해서 한 100여 명이 이 포털 사이트에 좌표를 찍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댓글을 달았다라는 의혹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그 짓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게 이제 나란 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과 민평당이 결국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11일 정의당 의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이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당 지도부와 의원들로 구성된 상무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17일 뭐 전국 시도당 협의회 위원장들이 오는 전국위원회가 정의당에서 열리는데 거기까지 거쳐야 이게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08년이죠. 총선 이후에 그 자유선진당 그리고 창조한국당이 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었었는데 원래는 창자연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괜찮습니까? 지상파에서 왜요? 그것도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창자연대.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에서 신선하긴 하네요. 근데 뭐 그때는 좀 너무 이질적이어서 양측이 뭐 운영이 쉽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창조당은 좀 진보적이고 자유당은 뭐 보수 본당이라고 자임했고요. 그러니까 이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민평당과 정의당도 물론 뭐 상당한 뭐 강령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 대북 정책 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어서 뭐 그거를 고리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또 현재 정의당은 6석, 민평당은 14석이어서 두 당이 합치면 간신히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교섭단체가 되면은 그 국회 원내 의사 일정을 합의할 수 있고요. 뭐 쟁점 현안에 대해서 뭐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교섭에도 참가할 수가 있고요. 뭐 정의당이 그동안 이게 안 돼가지고 상당히 소외된 측면이 많았었는데, 뭐 전례 없는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정의당으로서도. 그렇습니다. 두 당이 좀 잘 맞춰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돼 있는 장정숙 의원이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이것도 진짜 초유의 일이죠. 다른 당 의원이. 그렇죠.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의원. 지금 이분들은 바른미래당 활동을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 민평당에 가 있는데. 네. 이 바른미래당에서 출당을 시켜줘야 예. 네, 의원 자격을 유지를 하면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허락을 안 하니까 바른미래당에서 누구 네. 좋으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안 내보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정숙 의원은 아예 민평당 대변인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네. 참 이런 초유의 코미디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 씁쓸한데요. 그 예. 아마 바른미래당을 공격을 하는 논평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네. 예. 아이고 사사로움이 없는 그런 논평을 기대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군요. 예. 짧게 하나만 더 네. 살펴볼까요? 네,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아, 네, 신희연 선수가 주인공인데요. 예. 남자 크로스컨트리 좌식 15km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한국인 최초 노르딕 스키 메달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메달은 역대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국이 획득한 세 번째 메달이라고도 합니다. 예, 더 큰 감동과 더 큰 열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패럴림픽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과 달리는 영험한 정치 토크 쇼 김용민의 정치 쇼 2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으셨어요? 신과 함께 달려요. 이렇게 당신과 함께 달려요 이렇게 나는 되죠. 지금까지 네. 들어보서 한 수만 번 들었는데 계속 어떻게 신과 함께 달릴 수 있지? 네. 그렇습니다. 당신과 함께 달리는. 네. 당신도 신이에요. 네? 아, 그러네. 저희 집에 계신 분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아. 신처럼 모십니다. 네. 신적 존재.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야죠. 자, 매주 월요일 열어주시는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뉴스 골라주는 여자 남자 최박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나오신 분들 우리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 뭐 전문이죠? 모르겠어요. 아, 이런. 예, 네. 종합 전문 기자. 아니, 정치 전문 네, 기자라고 그렇습니다. 불러주시죠. 정치 전문 네, 기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반갑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사회 담당입니다. 사회 담당. 네. 사회 전문 그렇죠, 평론가. 아, 그래서 우리가 네. 정경사예요. 정경사. 아이고. 야, 옛날 얘기다. 확실하게 저희가 모든 진용을 갖췄습니다. 예. 자, 뉴스 골라주는 분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한번 딱 지나가면은 더 이상 뉴스를 들을 필요가 없다. 맞아요. 모든 네. 매체를 꺼버리는 분들. 그럼요. 있습니다. 근데 핵심 뉴스는 금요일에 쏟아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작가님께서 그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아이튠즈 1위. 축하합니다. 단숨에 지난주 월요일 첫날 네. 첫날. 진짜 영험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네. 최박장 한 날. 예, 그렇죠. 신이었어요. 최박장 덕입니다. 아우. 뭐 딴 게 없어요. 최박장 덕입니다. 야, 이런 겸손함까지. 예.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네. 겸손한 겁니까? 그렇죠. 사실을 얘기한 건데. 그럼 더 겸손하다고 해야지. 예. 자, 아니, 전 성실하고 겸손하고 네. 참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네. 자, 권혜영님 아이 5 챙겨서 보내놓고 오, 5명 5명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치에 관심 가져야겠지요. 감사합니다. 3949번 쓰시는 분 영양가 만점 방송 90입니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서희애님 정치쇼 리듬감 중독되네요라고 맞아요. 하셨습니다. 자, 차정욱님 용디 나비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이 가성비 높습니다. 네. 야, 4,000원짜리인데 제 공주인 걸 와서 예. 알았어요. 고무줄이 좋습니다. 이게 뭐 네. 좀 매는 걸로 하면은 이게 목 아파요. 시간이 한 40초 더 걸립니다. 아. 예. 경제적이지가 않습니다. 야. 가성비 최고. 예. 자, 그래요. 오늘 우리 최박장 모시고 또 한 주 동안에 네. 큰 이슈들 잘근잘근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예. 씹어서 여러분들께 바로 입에 넣으실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이유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유식 방송. 이유식 방송. 예. 자, 북미 정상회담. 지금 최고죠. 두 최고죠. 스트롱맨이 아주 네네. 뭐 하여튼 뭐 그야말로 극과 극은 통한다. 제트기를 탔어요. 왔어요. 한마디로. 네,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의 쇼크
금요일의 쇼크. 라고 평가를 오전 9시. 하더라고요. 네. 아마 9시 진짜 9시의 네. 쇼크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세계가 주목하는 뉴스가 됐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이제 국무위원장으로 호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동안에는 노동당 위원장 이렇게 맞아요. 예, 불렀었는데 네. 아버지는 선군 정치였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정부 그러니까 세계에서 자기를 정상 국가로 대접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호칭도 국무위원장 국무위원장. 이렇게 예. 예, 바뀌어서 이대로만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진다면 1945년 남북 갈라지고 73년 만에 그리고 1948년 남북이 단독으로 각각 정부 수립. 저희 이 방송에 맨날 그 얘기했었는데 예. 70년 만에 그야말로 내년이 상해임정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3.1운동 100년. 예. 그러니까 한 100년, 한 세기 동안 잘 풀리지 못했던 한반도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평화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리둥절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어리둥절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리둥절하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죠.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예. 때문에 이 길이 어떤 길이 갈까, 어떻게 갈까 해서 다들 우려가 그러니까 설레는 긴장도 있지만 인제대 교수 김현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슴 설레이는 불확실성, 즐거운 혼돈. 예. 그 의제보다는 만남 자체가 굉장히 큰 효과가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종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우리 역사를 놓고 본다면 정말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기에 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 구한말보다 지금이 훨씬 더 격변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 10일 네. 바하마 군도를 발견하면서 네. 미 대륙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멀리 거슬러 그 올라가세요? 이후에 북미 정상이 만났다. 네. 이거 처음 네.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또 녹록치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여론이 제일 문제인데요. 그렇죠. 우선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남 갈등 이 이제 최소화돼야 하는데 조선일보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북한과 수교하고 김정은은 핵을 폐기해라. 이러는 판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위장 평화적 행태가 지속돼 본들 우리는 5천만 국민은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겐세이를 놓으셨네. 이야, 이제 정치 용어로 자리 네. 잡았나요? 예, 예. 방송에서 막 그런가요? 쓰셔도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장 평화 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냉전에 기대고 있는 세력 아니겠습니까? 자꾸 보수라고 하는데 네. 저는 냉전 세력이라고 안보 명명하는 비즈니스죠.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 자당의 나경원 의원이 우리가 그동안 뭐 했냐 안보파리만 해온 거 아니냐라는 예. 자당 내부의 비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자신들의 처지가 굉장히 곤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노선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될 겁니다. 적어도 4월 말 5월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은 정세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예. 저는 완벽하게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음 총선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예. 미국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자신의 나라의 대통령을 좀 못 믿는 것 같아요. 항상 백악관 내부에서도 한 말이 나온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리더십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보면 뭐 이제 정치 안에 암흑이 있고 뭔가 뒤가 있고 막 이랬는데 흑막이 있고 항상. 흑막이 있고 항상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퀘르버 재단 연설부터 쭉 돌아보면 상당히 원칙을 네.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원칙뿐만 아니라 굉장히 진심을 통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그 얘기 깜짝 놀랐는데 이 얘기 아마 처음 언론에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오늘 김용민 정치쇼 진짜? 단독 하나. 여러분 귀쪽 끝.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처음 만났을 때 이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팔짱을 끼고 등을 돌린 채로. 돌려서 뭐 그래서 뭐 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고개만 완전히 삐딱. 예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그 정상 간의 만남에서 네. 정말 그 보여줄 수 없는 결례에 굉장히 가까운. 무례한 룩다운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무례한 태도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사실은 모욕
이죠. 그런 걸 겪으면서도 어쨌든 트럼프를 계속 설득해서 오늘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낸 정치는 대단한 정치인 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폄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정쟁의 도구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죠. 그러나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역사에 남길 것은 남겨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는 정치는 정말 잘못된 정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지금 뭐 재팬 패싱, 뭐 차이나 패싱 난리 났어요. 근데 프리덤 코리아 패싱, 아니 자유한국 패싱.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정세를 만들어냈다는 그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 여론은 우리는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정치하는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좋은 반면 미국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다소 부끄러워하는 듯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옳지만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비핵화 검증 수단, 그러니까 백악관이 필요 조건으로 언급했던 북한의 행동이 전혀 맞교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독재자한테 상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 세계 질서의 전략적 패배로 귀결될 수도 있다. 김정은은 지금 선친의 대본을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김일성 주석도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은 네. 그냥 되풀이 반복하는 수준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욕 타임스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네. 워낙 사이가 안 좋은 멘트잖아요. 뉴욕타임스는. CNN하고는 네. 뭐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정말 멱살 격투기. 잡는. 네. 네. 국가안보 이슈에서 제대로 된 정보도 준비도 없이 김정은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는다는 사실 자체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 자체가 대통령답지 못하다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언론으로부터 대접을 못 받으니까 맨날 트위터로 정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우려 속에서도 트럼프가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그리고 네. 승부사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스트롱맨 간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리더십의 두 당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하부토대에서 막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성사시켜 나간 회담이 아니라 그거 하지? 그거 만나버리지? 그렇죠. 이렇게 돼서 바이오리듬에 따라서. 그렇죠. 톱다운으로 딱 만난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실무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 평양이 될 거냐 제주도가 될 거냐 워싱턴이 될 거냐 이랬는데 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죠. 네, 북미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도 판문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고 청와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에서 네. 1953년 7월 27일 한국이 정전 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예, 예. 7.27. 이거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거기서 저는 종전 선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과 북과 미국의 세 지도자가 종전 선언을 한다면 그야말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종전 선언과 네. 현재 휴전 네. 상태 뭐가 다른지도 한번 좀. 지금은 사실은 휴전이라고 우리가 관습적으로 불러왔지만 예. 사실은 정전 정전. 협정이 네. 맺어져 있는 아, 거죠. 실정. 네. 그렇죠. 전쟁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그 정전이 정기가 나갔다는 이게 얘기는 이제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정차 상태와 주차 상태. 그렇죠. 그 차이. 네, 예. 그 그렇죠. 정전 협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정전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명을 못했어요. 빠져 서명 있어요. 됐어요 그때. 네. 미국이 서명을 예, 하고요. 그때 왜 그랬냐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정전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빠졌고 네. 이 미군이라기보다 연합군의 대표로 미군 네. 사령관 그리고 북한군 사령관 그리고 당시엔 중공군 근데 진짜 지금 중국 사령관 부끄러운 삼자간 거죠. 행동. 또 예. 한국 전쟁 와중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한테 넘겨주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네. 넘겨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못 우리가 오고 있는 지금 거예요. 제대로 된 주권 실현을 하고 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자회담 남한, 북한, 중국, 미국 4개 나라가 모여서 한반도의 이 정전 상황을 종전으로 바꾸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평화 체제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정말 재밌는 포인트 하나는 자 그러면 만약에 저는 종전 선언만 나와도 이거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체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 비핵화 선언도 안 했는데 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그 입구에서 막히는 거거든요. 네. 얘기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해결해서 선언적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부 논의를 가져가되 이것은 육자틀 내로 다자관계에서 네. 풀어야 이게 지금 남북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대한 이슈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는요. 남북이 만약에 이제 사실상 그 상호 협력, 경제 교류, 자유 이동 뭐 이런 게 서신 교류 이런 게 가능해지면 어마어마한 경제 영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이어지면요. 러시아 가스, 원유 그리고 이걸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하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일자리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긴장감을 가지고 그 설레는 우리가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싶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서울역에서 런던 가는 기차표 네. 살 수 저는 있고. 그게 제일 기대가 네.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베를린까지. 서울역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 도라산, 네. DMZ 예. 이 기차가 다니더라고요. 네. 예. 거기까지는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가장 모범적인 시나리오는 종전 선언. 네.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평화협정 체결. 네. 북미 간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당사국 그다음에 제일 핵심은 비핵화의 핵심 중의 핵심은 북미 수교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양국이 대사관을 교환하고 음. 외교적으로 같이 관계를 하는 상태가 되면 북한은 핵을 가질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야 핵을 너희가 뭐하러 써? 우리는 교육 국가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대규모 개발 투자 지역이 되면서 그렇죠. 전 세계가 달라붙을 거니까 뭐 이건 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 떡 먹고 알 먹고 되는 겁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 박연매 기자님 네. 할 말씀 많으시겠어요. 재계에도 아무래도 봄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대본을 빌려왔다 이 얘기 나왔는데 작품성도 있고 흥행성도 있으면 네. 대본 갖다 쓸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흥행의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면 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포인트인데 벌써부터 수혜주 얘기가 많이 나오죠. 수혜주 얘기. 아, 아이고 세상에. 이게 증시라는 게 항상 그 선행 지표잖아요. 예.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지표인데 지난주에 벌써 들썩들썩했습니다. 현대그룹이 이제 오랜 침점에서 벗어나서 다시 뜰 거다. 예. 또 그 외에 뭐 거기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지금 2년 동안 문 닫고 있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로만손, 신원, 해인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다시 좀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예. 물론 우리가 뭐 과거처럼 그 남북 관계에 따라서 크게 들썩이진 않아요. 그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더 중심으로 보시는 똑똑한 투자자가 많아졌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금 무역하기 힘든 상황인데 내수가 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 예. 저렴하고 똑똑한 인력을 우리가 다시 데려다 쓸 수 있다는 이런 희망 같은 것들이 그거 자체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자, 그 개성공단이 네.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 기업이 들어가서 네. 북한의 노동자들을 써서 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좀 싼 편이고. 양질의 저 임금이 임금. 많이 2014년 싸죠. 기준으로요. 예. 그 141달러 월에 월. 매월 그런 월급으로 10만, 지금 14만 원인 거예요.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그 간식으로 지급했던 파이 있잖아요. 네. 그 파이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까만 파이. 여기에서 그 까만 파이를 모았다가 먹지 않고 이걸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아이고, 이걸로 세상에. 일어섰다 개인 소득으로. 그런 저희 얘기도 많았죠. 다음 주에 네. 에는 어렵겠지만은 네.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최박장 코너를 북한에서 아, 네. 네네. 네. 평양 우리 버전. 저기- 표시성을 가지신 우리 네, 네. 개성공단에서 현지 이원생 중계로. 네. 근데 이게 개성공단이 사실 개성에서 원래 문을 열려고 했던 공단은 아니었어요. 예, 처음에 예. 남북 경협이 98년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대 방북을 할 때 그때 당시 이름은 서해안 공단 건설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자 이렇게 운을 띄우고 2000년 6월부터 이제 어느 동네를 할 거냐. 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측에서 주장했던 건 해주, 북한은 신의주 이게 좋겠다 하다가 개성으로 하자 이게 결정이 난 거거든요. 아니 뭐 제가 아까 한 얘기를 잠깐 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남북 관계 개선되면은 네. 출연자들을 다 북한에 계신 분들을 모셔오면은 아, 네네. 북녀들로. 아주 출연 그 우리 제작비가 확 줄지 않겠는가? 아니 근데 제가 처음에 개성공단 처음 시작했을 때 50불인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5만 원 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싼 인건비인데
하는데 이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를테면 언어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뭡니까 동남아에 굉장히 많이 갔던 공장들이 개성공단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케이스가 많고 예, 그리고 예. 물건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속옷 이런 거 네. 굉장히 물건이 좋아서 개성공단 상품에 대한 게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에는 어렵게 됐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보내면서 굉장히 네.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네. 손실. 모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까요? 네. 중단되면서. 아, 갑자기 제 친구 M군이 생각이 납니다. M군. 네, M군은 정말 정치의식이 제로였던 친구였는데 그 엠군이 누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당선됐을 때 네. 아, 노태우 대통령 너무 장기 집권하는 거 아니야? 또 대통령이 당선될 그런 수가 인물이 있는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였어요.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 그렇게 실존 귀한 인물이에요. 분을 친구로 두셨어요. 네. 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네. 달라졌어요. 어. 무슨 뭐 펀더멘탈 얘기하고 우리 막. M군이 어. 달라졌군요. 예, M군이 네. 이제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이제 그 냄비라고 하나요? 냄비. 냄비. 아 그 통일 사업을 냄비. 네. 아니 이제 개성공단 있을 때는 남쪽 냄비.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중국에 공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개성공단 문을 닫아버리니까 네. 갑자기 잘 살리는 거야.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시효가 늘었어. 아, 한사이. 그래서 남들 개성공단 문 닫았을 때 참 음. 미안하지만 나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좋다. 그랬는데 아. 사드 때문에 네. 폭삭 사드 때문에 네, 이제 예. 우여곡절이네요. 다시 좀 네. 긴장하셔야 될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개성공단 10년 동안 우리 남측이 거둔 수익이 32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그리고 네. 북측은 한 4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 있고요. 또 당시에 여기 5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와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학습장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나가서 야 같이 일을 해보니 이렇더라. 그냥 같이 남쪽에 관리자가 와 있는데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 입고 걸치고 있는 이런 것들로만 보아도 아마 티는 내지 않았어도 우리랑 격차가 크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통일학습이 되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때 피해액만 3조 원이고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금강산 관광 그때 예. 이제 취재를 갔을 때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남한은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정세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정세가 변동돼서 금강산 관광 못하게 되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뭐 그랬었어요. 그때 북한 노동자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안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경협이. 그럼요. 개성공단이 처음에 이 입지를 정하고 나서 당시에 이 개성의 장사정포 부대가 그렇죠. 남한을 맞아요.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뒤로 물러났죠. 여기서 15km 후방으로 이 장사정포 부대를 밀어내는 효과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단이나 경협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것이 양쪽의 안보와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주고받는 게 많아지면요. 네. 네네. 상대방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공격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죠. 어유 서로 다치는데요. 사실 중국하고 네. 한국하고 그 사실은 수교 전에는 교류 없었을 때는 네. 중공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렇죠. 이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네. 수교하고 어마어마한 경제 교류가 이어지면서 어디 그런 생각을 하기나 합니까? 맞아요. 예. 전 세계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지금 냉전이 남아 있거든요. 예. 이 체제가 허물어지면 국제사회가 큰 변화가 그래서 있게 되는 독일을 보시면 90년에 베를린 장벽 허물어지고 통독이 됐는데 예. 동독 출신의 메르켈 총리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독일이 얼마나 빠르게 유럽에서 이제 맞습니다. 금융상으로도 네. 중심국가 됐어요. 네. 우리도 이 그런 비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그거 하나만 좀 철회해 주세요. 어떤 거요? 용디 동무 네. 제가 그 가격에 맞추겠습니다. 북한 편을 쓰지 마시고 그냥 유지하시라요. 아니, 전 싫어요. 전 상향평준 제가 아, 한번 상향평준. 상향평준. 그래 그들의 임금을 높여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순이님 기차 타고 런던 가자라고 가자. 하셨고 장동아님 아베왈 배 아파. 네. 네, 아팠습니다. 네. 자, 일본도 이 평화 무드에 동참하세요, 제발. 예. 자, 3부에서 최박장 이어집니다. 와 달리는 김용민의 정치 쇼 3부 함께하겠습니다. 신고가 달린다는 거 들었잖아요, 방금. 들었죠. 네, 또 네. 들었습니다. 신고가 그러네요. 달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예. 자, 패럴림픽. 네. 이거는 말이죠. 정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죠. 네. 네, 드라마죠. 스포츠가 아니라 네. 드라마예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난 금요일 얘기를 하는데 금요일 하루 동안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쏟아졌잖아요. 예. 다이나믹 아침에 코리아예요. 이 진짜. 정말 네. 특사들의 미국 발표로부터 시작해서 미투 관련 이제 이슈들. 하지만 그날 전 제일 뜻깊었던 거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 네.
폐회식 때까지. 하지만 그게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아유, 글쎄 말이에요. 수호랑으로부터 이제 터치한 이제 반다비가 달리고 있어요. 지금 벌써 주말 사이에 메달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게 동계 평생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 꿈을 못 꿨던 크로스 컨트리 종목에서 15km 신의현 선수가 동메달을 땄죠. 아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휠체어 컬링이 또 열풍이에요. 그러니까요. 안경 선배 또 나와요. 근데 좀 네. 다르더라고요. 안경 여기는 선배가 2명이에요. 다 끄면 그러니까. 안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네네. 지금 이 휠체어 컬링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번에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가 예. 우리 휠체어 컬링 팀에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음. 먼저 뛰어보니까 빙질이 좀 문제가 있다. 아. 이쪽은 매끄럽게 잘 나가는데 이쪽은 거칠어서 잘 안 나간다. 아. 그걸 듣고 우리 휠체어 컬링에서 큰 도움이 됐다. 아. 예, 이 서준석 스킵 이분이 이제 정말 그 은정 선배의 이야기는 신의 한 수였다. 아. 그 지금 3연승 했어요. 야. 그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휠체어 순간. 컬링. 예, 네 번째 경기. 네. 캐나다 강화하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 5엔드인데 4대 1로 이기고 있어요. 이야. 4연승 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 방송 컬링의 끝나면. 민족이었는지 정말 컬링의 처음 민족이었어. 알았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린 컬링의 예, 민족이었던 굉장히 우리가 거야. 진지하고 그러니까 진중하고 얼음판 예. 자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하여튼 네. 한반도에 무슨 네. 문물이 들어와도 예. 여기서 항상 세계 1등이 예, 나와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퀴즈. 예. 퀴즈가 지금 이제 오벤져스라고 불리거든요. 네. 휠체어 컬링 팀이. 예, 예, 예.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팀 킴 우리가 아는 지금 청소유한 거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들은 처음에 의성마늘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제 갈릭걸스라고 네. 스스로 부르다가 예. 외신도 그렇게 나갔는데 컬벤저스로 바꿨잖아요. 네. 컬링 어벤져스. 네. 그럼 왜 이들은 오벤져스라고 불릴까요? 휠체어 컬링 팀은.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오성 어벤져스, 오성 컬벤져스 그래서 오성 팀이 오성이라는 기업이 후원하나 봐, 오성 소속인가 봐, 오성이란 지명이 있었나? 다 아니고 팀 킴은 다 킴씨잖아요. 네. 네. 이분들은 5분인데 이름이 다 달라요. 성이. 성이 다 네. 달라. 차씨, 정씨, 뭐 이 서씨, 방씨.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이 5가지의 성이 다 오성. 네. 성이 그래서 5개. 성이 5가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박민자 선수라는 분이 이제 새로 등장한 휠체어 컬링의 안경 선배거든요. 아. 가장 누님이에요. 예, 연세 연세가. 저보다도 누님이에요. 예. 62년생이시기 때문에 음. 그런데도 지금 기가 막히게 아이고. 컬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정치가 아직 구태를 벗지 못했다면은 네. 또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 네. 벌써 각 정당에서 영입 경쟁에 들어갔을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서태지 씨 떴을 때 네. 서태지 영입하려고 아주 정당마다 아니, 그 경쟁이었어요. 김연아 선수 영입설도 실제로 네. 돌았던 있었죠. 게 있었죠. 네. 몇 해 근데 전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즉 배현진 아나운서 때문에 막 아. 소란이 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치는 그러니까 유명세나 인기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러니까 민의를 대변해서 정치가 국회 안에서 국민의 뜻을 잘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나. 아. 인기나 유명세로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이 들더라고요. 김용민이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2012년에. 자꾸 눈길이 글로 가네. 아이고. 우리가 그날 국회에서 만나네. 아, 글쎄 말이에요. 예, 예. 나비 넥타이. 우리끼리는 그때도 나비 넥타이면. 국회 그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 기자회견. 그때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 예. 아유 그래요. 눈물이 납니다. 갑자기. 벌써 6년 됐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이 그래요. 근데 또 컬링을 보니까 이 네. 여러 그 경기가 네. 그 퓨전 결합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당구가 있을 것이고. 당구 있을 그렇죠. 것이고. 예, 그리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볼링? 그렇죠. 볼링의 볼링. 개념도 아니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위에서 찍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 관역자재 하우스라고 부르는데 네. 스톤이 이제 머물러야 되는 네. 이건 또 양궁의 양궁, 표적과 맞아요. 비슷해서 아 그리고 골프하고도 네.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골프하고도 닮아 있죠. 예. 스틱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학설을 제가 네네,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학살. 왜 예전에 그 황우석 교수의 네. 그 기술을 갖고 네. 뭐 젓가락 기술이라고 맞아요, 했습니까? 맞아요. 한민족은 이 네. 젓가락을 잘 써서 손기술이 좋다. 예, 손기술이 좋다. 마찬가지로 한민족은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여러 종목, 이 혼합한 종목 짬뽕된. 이거 아. 잘한다. 섞어. 예, 예, 네, 섞어. 네, 섞어. 예. 융합에 강합니다. 네. 예. 그 옛날에 이어령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디지 아, 그래요? 네. 오. 비빔밥 컬처.
네. 아 그렇군요. 그러네. 아유 네. 이해를 우리가 많이 듣던 점심도 거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잘 찌개로. 듣다 보니까 약간 네. 이거 약간 깔때기 느낌이 저도 좀 얘기하면서 네. 누구를 내가 지금 표절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역시 들었었습니다. 우리 연미 기자님 네. 대단하십니다. 아유, 대단하세요. 이- 네, 예능상을 딩크스 아이콘.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패럴림픽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이제 월요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았어요. 와. 오는 일요일이면 또 아쉽게 폐막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일 거의 메달 경기가 있습니다. 6개 종목. 거의 우리가 동계 올림픽에서 봤던 종목이 거의 다 그대로 있는데 조금 룰이 다를 뿐이죠. 예. 좀 끝까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뉴스가 많지만 예, 양영심님이 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구슬치기, 비석치기 그런 걸 많이 한 것이 아, 사치기도 굉장히 있고. 네. 과학적인 분석이죠. 맞아요. 네. 도움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비빔밥 분석보다 네. 훨씬 이겼어요. 자치. 양영진님이 시기. 이기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손예리님 개인적으로 패럴림픽 개막식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보다 훨씬 한국적이고 네. 좋았습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네. 클론 나온 거 보셨어요? 네, 개막식 때. 개막식. 네, 강원래 씨하고 그러니까요. 구준엽 씨가 나와서 예. 오랜만에 클론 완전체 아. 몬타리 샤바라를 들었습니다. 휠체어 댄스. 맞아요. 네. 그 리허설 전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리허설을 못해서 이거 되겠냐 되게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너무 잘 됐고 저희가 그 대기실에서 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잘 모르겠다 하는데 그 순간 안경을 딱 쓰는 순간 김은정 선수다. 네. 자기 가가지고 막 사진 찍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 갑자기 안경을 딱 쓰면서 그 인상을 딱 써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팬 됐다고. 네. 또 하나. 이 아이스하키를 빼놓을 수 없어요. 예, 예. 지난 동계올림픽 때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감동이 있잖아요. 네. 감동이지만 우리가 1승도 못하고 골을 넣은 것으로 만족을 하고 이제 의무부여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일본을 이 이겨버렸죠. 패럴림픽의 아이스하키 예. 팀은 강팀이에요. 강팀이에요. 예. 2연승 했고요. 네. 3연승에 도전합니다. 그 네. 일본전 보려고 몰려든 관객 보셨어요? 엄청나더라고요. 네. 관객들도 굉장히 멋졌어요. 네. 이게 패럴림픽이 과거에는 좀 인기가 없거나 약간 관심 밖에서 멀어진다 맞아요. 했는데 어. 지난 주말에 제 지인들도 휴가 내고 경기 보러 간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가 문화나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경쟁 1등 맞아요. 뭐 네네. 이런 식이었다면 우리 세련돼졌어요. 굉장히 네. 수준이 높아졌어요. 메달보다는 과정을 더 그렇습니다. 중시한다. 예. 그리고 감동을 중시하지 예, 뭐 맞습니다. 메달 집계 몇 네. 위가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패럴림픽 여러모로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하시면 네네. 어느 경기든 다 보실 수 있고요. 예,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용디님이 약간 예. 좀 반납이랑 닮았어요. 반답이? 네, 그래요? 네. 비슷해요. 그러네.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정인데 내가 저는 왼쪽에 핀을 하나 꽂아주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반다기가 네. 개막식 때 이렇게 네. 비마개 하고 나와서 너무 귀여웠는데 네. 파란 패딩 옷에 네. 지금 이렇게 헤드폰 쓰고 계시니까 약간 다음에 비슷하네. 올 때 네. 빨간 그 리본 핀을 하나 저 꽂아가지고 왼쪽에 약간 볼륨을 꽂아줘야겠어요. 죽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고, 핀을 하나 꽂아주고 싶어요. 우리 저 PD님이 반다비 사진을 바로 올려주셨는데 예, 예. 진짜 반다비가 닮았다. 눈이 크네. 눈이 크다. 그래요. 셀카 아니에요? 박연미 기자님 네. 나가주세요. 오, 생방송 퇴장이 나왔어요. 레드카드. 저희가 이런 대박. 방송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투가 정치권을 덮친 주말이었습니다. 지방선거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참.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근본적 전환. 그러니까 아까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투 운동이 시사하는 바가 사실은 제일 이제 미투를 고백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심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모든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비단 예, 이걸 예. 자꾸 무슨 펜스룰 이러면서 이거 여자들이랑 회식 안 해, 같이 출장 안 가, 이런 방식이 상급기?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교실 안에서 남자 아이들 고등학교 교실 안에서 남학생이 남학생들을 그 성폭력한 사례가 막 돌고 있어요. 세상에. 인터넷에. 그 예, 얘기 예, 보면 예.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실 안에서 전 생각해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경쟁,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만들어낸 아주 끔찍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낸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치권도 그 예봉을 피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네. 안희정 지사가 금요일이에요. 그날도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검찰 서부지검에 출두를 했는데 부르지도 않은데 왜 나왔냐 뭐 이런 논란을 부르기도 했고 당시에 이제 그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알고 간 거냐 모르고 간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알고 예, 갔다면 예. 그 자체로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예, 예. 이어서 뭐 지금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민병두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1시부터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하고 기자회견을 있겠네요. 네. 진행 아마 중입니다. 하고 있을 예. 텐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직 속보는 안 들어오는 네, 것 네. 같습니다. 끝나면 나오겠죠. 네. 근데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 보면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제 밤늦게 예.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9시 반 정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본인은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전 부인과 그리고 또 오모 씨 둘이서 어떤 큰 이권과 돈을 바라고 본인을 이를테면 압박했다. 압박했다는 거고 대변인 시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2017년 7월에 수백억 원대 권력형 부정청탁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기차 충전소 주유소 등을 명목으로 서울시 소유 땅을 20년 임대해 주든가 그게 아니면 서울 강남이나 성남에 수백억대 주유소 매입 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은행을 알선해 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 공작에 본인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충남지사 출마를 강행할 것이고 진실은 다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취재를 민주당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민주당에서는 오늘 아침에 최고위를 열어서 박수현 최고위원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민병두 의원 그 어제 그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예.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건지를 두고 그리고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진실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다 별건으로 해서 진위를 좀 확인해 보고 출마 여부 뭐 예비 후보 등록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그 복당 심사가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네, 민주당의 복당을 할지 말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참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악재죠. 예, 그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6.13 선거인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정치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 번도 없었던 점검을 온 국민이 하고 있어요. 미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식으로 얘기하면 부자 되세요. 뭐 돈 벌어줄게. 뭐 이런 식의 공약. 그러니까 선거 개발 공약. 뭐 뉴타운 개발.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동산 값을 올려줄게. 뭐 이런 식이었다면 그 다음 선거 때는 정책 검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민을 정말 이롭게 하는 정책을 갖고 있나 없나 이걸 봤는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인간성 검증을 하고 있어요. 도덕성 검증. 그러니까 인간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별과 폭언과 폭행과 뭐 이런 가장 끔찍한 성범죄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증을 전 국민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과연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1차 검증을 미투 운동을 통해서 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 검증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사실 정당 입장에서는 공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유명하고 실력이 있고 뭔가 스펙이 좋고 뭐 이런 인지도가 사람이 있으면. 인지도가 있고 이러면 좋는데 지금은 아유 성범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공천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아마 경선 체제가 각 당별로 굉장히 네. 좀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걸 통해서 1차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검증을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저는 4월 말 5월 정세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남북 정세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훈풍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 좋은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보수는 따뜻한 보수 그리고 진보는 새로운 진보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정치의 출발이 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정치가 블랙홀이에요. 네. 지금 미투 운동, 법조계, 문화예술계, 방송계 쭉 하면서 어찌 보면 좀 공분, 자성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진실 공방은 이제 남아 있지만 정치권으로 딱 가니까
이게 무슨 진영끼리 싸우는 게 저는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논평은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성추행 종합 세트다. 이거는 진영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네. 지금 보수 네. 진보도 아니고 이거는 여야 문제도 아닌데 근데 이거는- 공교롭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물들이 이 저 80년대 학생 시절에 운동권 운동권. 출신들의 86그룹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공교롭긴 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이게 뭐 공작, 음모 이런 것의 또 일환이 아니냐라는 쏠림 현상도 있어서 그거 아니고 또 지금 보수당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진영 논리, 이념 논리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미투 운동은 시작이기 때문에 네. 한참 더 갈 텐데 그럼요. 이거는 여기서 네. 자유로운 적어도 남성 정치인 별로 없을 것 이게 같다.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본적으로 보면 이건 권력형 갑질이 성범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다만 왜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냐? 여성이 상대적으로 하위 직급에 있고 관리자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남성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가 그 성별로 그렇게 나눠져 있을 뿐이지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관통하는 시대 정신은 더 이상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이나 목표가 이상적이라고 해서 그게 바르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의 모든 걸 거칠게 내 방식대로 상식과 도덕을 넘어서 하는 거 이거 더 이상 국민들이 허용해 주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예. 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을 순수 보수라고 했더라고요. 예. 순수 그러면은 뭐가 좀 섞인 보수도 있나요? 이노센트 네, 자기네들은 순수 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슬 같은 보수.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요. 과거에 그들이 맞아요. 자유한국당 이전에 새누리당은 성누리당, 뭐 무슨 재수 성추행, 뭐 무슨 아이고. 뭐 딸 같아서 네, 뭐 민망해. 테디, 뭐 네. 박기태 의장, 뭐 여기자 성추행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순수 보수다라고 포장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른다? 그렇지 않죠. 다 심판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다 같이 여야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네.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함께 자성하고 예. 그렇습니다. 합리적 이성으로 스스로 네.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 바람은 여성 의원의 예. 비율을 많이 늘리세요. 예. 이런 기회에. 예. 근데 여성이 위에 있고 남성이 하급 직원일 때 발생한 성범죄도 있어요 국회에. 네. 아니, 그런 그렇죠. 사례는 예. 있지만 예. 남녀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예, 아까 얘기한 그렇죠. 비율을 이제 맞춰 나가야죠. 그거 중요하죠. 예.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오셨어요? 지난 9일에 네.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말. 어서 오십시오, 김 대표님. 예. 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내부에서 미투가 사실상 연일 펴져나와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사실상 반성은커녕 상습범이자 현행범인들한테 사실상 기민하게 수사에 척서는 신속성조차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예. 이게 약간 아메리카 화법인 것 같아. 액츄얼리. 저 지금 용기 네. 입에서 러브 액츄얼리 듣고 네, 싶다. 침이 튀는 걸 막 봤어요. 여러분 사실상 예, 그거 알겠습니다. 모셔야 되겠는데 진짜. 네, 한번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아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어. 한번 이렇게 뭐 발언을 하면은 네. 한 5kg 빠질 것 아, 이 같아요. 정도면 출연료 사실상.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출연되는 사실상 출연하는 거 같죠. 그렇죠. 아니, 네. 로열티라도. 예, 사실상 예. 네. 자, 재밌습니다. 전두환 씨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느닷없이 이 뉴스도 많은 와중에 또 끼어드셨어요. 네. 뭐냐면 이제 지금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근데 회고록 냈죠. 전두환 네. 회고록. 거기에 이제 허위 왜곡이 난무하고 있어서 이거 지금 판매 중지되고 다 지금 이제 서점가에서 회수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고소고발이 잇따랐었습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대요. 시간이 지금 늦어서 나온 뉴스예요. 불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못 간다. 몸이 안 좋다. 근데 이 내용 안에 보면은 이 우리가 알다시피 폭동이라고 규정을 했고 네. 민주화 운동을 네. 그리고 발포하지 않았고 폭도들이 먼저 시민군이 총을 쏴서 자위적 차원에서 현장 발포가 있었던 것이지 발포 명령권자 이런 거 없다. 네. 그리고 헬기 소사 헬기에서 기관총을 쏜 게 이번에 다 밝혀졌고 네. 국방부까지도 인정을 한 건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하는 성직자 신부를 향해서 가면을 쓴 사탄이다. 이건 뭐 이게 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예, 예. 모독이 난무하는 책인데 이 어쨌든 자신이 쓴 회고록 글 때문에 이제 이게 필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검찰 소환에 이제까지 내려왔는데 불응하고 있다. 그래서 여차하면 지금 뭐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이 MB 이명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전두환 대통령이 예. 함께 검찰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전두환 씨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올 느낌에. 것 같아요. 예. 그래도 3번 소환 통보를 하고 안 나오면 네. 보통 이제 강제 연행 강제구인. 되죠. 강제 강제구인. 구인을 해야죠.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할 것인가? 해야죠. 바빠서 못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아니 근데 네. 저는 그 역사 왜곡도 유만부동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계속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오히려 측근들한테 뒤집어 씌울 가능성도 있다고 정두원 전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몰라. 걱정이다 얘기를 하는데 예. 바라지 않아요. 진실 고백할 거라고 바라지 않고요. 그러니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법적 책임을. 예. 근데 그 법적 책임마저도 안 진다? 그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빵만 훔쳐도 정말 먹고 살 게 막막해서 편의점을 털어도 징역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분은 연희동 그 넓은 집에서 살면서 말이죠. 근데 예. 그 아무런 28만 책임을. 원은 언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안 28만 원이 이게 거의 무슨 황금알을 오병이어의 낳는 기적이잖아요. 맞아. 28만 원이 떨어졌을 때가 됐는데 여전히 무탈하신 걸 보면 신통력이 있나 역시 봐요. 26만 원, 영업하신 거 26만 원인가요? 29만 원. 29만 원? 할아버지. 근데 이런 행태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 뭐냐면 미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시대의 어른이 없는 공간에 살고 있다 이런 상실감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커요.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이분은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그러니까요. 주범이잖아요. 예. 이게 역사의 법정 앞에서 가려진 내용인데 이걸 인정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리고 미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우리가 시대의 어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과오 앞에서 얼마나 정말 쫄보와 같은 그렇죠. 행태를 보이는가 예. 여기에 대한 예.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참 굉장히 씁쓸하죠. 끔찍한 시절을 살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친일부터 군사 독재,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막 애들 왕따, 폭력, 성폭력 이런 거 보면 정말 정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셋 다 딴 데를 보고 있어요. 2009번님이 아, 고릴라를 어우, 보면서 대단하시다. 저와 주박장 세 분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야. 박연미 기자님의 최대한 그- 미화해 주신 느낌이네요. 네. 어머니께서 그려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예. 엄마 아니, 잘했어. 야. 우리 딸만 예쁘게. 제 모습에 굉장히 애정이 담겨 있으세요. 예. 잘 그려주셨어요. 아니 심지어 이 안경에 반사광까지 맞아요. 고려한 이 그러니까요. 한쪽은 눈이 크고 한쪽은 눈이 잘 안 이거 보이는. 톡으로 뒤에 알려주시면 제가 예, 예. SNS에 걸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찍어보고 싶네요, 2009번님 너무나 어. 정성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야 자, 진짜. 이제 마무리하면서 쿵따리 샤바리 이 노래 네, 들어야죠. 들어야 불러주세요. 할것 이번 같습니다. 주까지도 축제는 계속된다. 네. 야자. 예, 그렇습니다. 클론의 노래 쿵따리 샤바라 들으면서 두 번 보내드리고 세 분입니다. 세 분 보내드리고 김용민의 정치 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는 여의도. 그 속에서 정치쇼가 마음대로 뽑아봤습니다. 여의도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예. 자, 오늘 함께하실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인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이분만은 분이 없습니다. 독심술의 대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명기 원장님은 양방입니다. 양방. 네, 맞습니다. 성대모사가 되는 대한민국 유일의 시사 MC인 김용민에게 도전하는 김용민 평론으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김수민 철학관의 관장이자 동자보살. 예. 김수민 관장 어서 오십시오. 시사평론계 2인자 김수민이 정치권의 저런 게 제피를 따는 되시네요. 예. 시사평론계 김수민이 있어요. 훌륭하셨어요. 예, 진짜. 예. 자, 우리 김수민 동자보살은 한방 쪽으로 한방. 네, 그래서 우리 고맙습니다. 양방의 최 원장님, 한방의 김 관장님. 예. 네. 물론 저 김수민 철학관 관장 겸 동자보살은 제가 지어낸 겁니다. 네. 웃겨보려고. 그래도- 웃겼습니까? 안 웃겼어요. 아, 그래도 되게 센스 있으셨어요. 예. 이런 식의 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인격적으로 우리 김수민 예, 관장. 이게 소개가 웃기지 않아서 네. 제가 부득이하게 성대모사로 바로 인트로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아까 전에 JP로.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정치 쇼 첫 출연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글쎄요, 뭐 요즘에 좀 인기가 좋아져서 네. 방송가에서 좀 섭외들이 더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SBS에서 저를 빨리 네. 잡아가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2010년 당시 구미시 의회 네. 최연소 시의원 네. 네. 동자보살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자시 의원. 네. 예. 그리고 녹색당 대변인을 네. 지냈고 가장 대표적인 네. 그 논평 뭐가 있습니까? 이 논평은 지금은 쓸 수 없게 됐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북한에서 막 핵실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전신이죠. 새누리당에서 우리는 뭐 핵 무장을 하자. 네. 원유철 의원님이라든가 예. 예, 그래서 약간 핵 연대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비꼬아서 예. 조선노동당과 새누리당은 여권 연대를 중단해라. 보통 야권 연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예, 둘 다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예, 체제가 달라서 그렇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논평을 쓴 적이 있습니다. 촌철살인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명 네. 그 촌철살인 논평으로 네. 여러 명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전 조심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의도의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뽑아볼 텐데 네. 우리 저 김수민 평론가가 또 성대모사의 네. 네. 달인인 김용민이를 많이 추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추종을 한다기보단 추격하고 있다. 추격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아. 알겠습니다. 예. 저거 하나만 좀 해주세요. 네. 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네. 전 새누리당 예, 대표. 예, 예, 예. 아 좀 봐주쇼. 아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사정사정을 하는데 좀 봐주쇼. 중상. 네. 똑같으세요. 아, 똑같죠? 기억이 네. 안 나지 않나요? 이정현 의원의 목소리가. 네, 앞으로 이 목소리로 기억할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그분이 더 나오실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예. 네. 농담이고. 예. 자, 복사품이 진품보다 더 우위가 되는 기현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보시고 저 계십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한번 하셔야죠. 이거 또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화당의 총재 신동욱입니다. 네. 아, 네, 신동욱 총재 목소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격까지 담아내셨어요. 세상에. 또- 이런 찬사를 받아본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또 심리 전문가분께 예. 예, 그런 평가를 받아서 네.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할 일은 여의도의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뽑아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의도에서 좋은 말 찾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네. 말하면 보도를 안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아, 이러다 보니까 항상 독한 말, 네. 나쁜 말, 이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그 신문들이 말이죠. 네. 보도를 할 때 좋은 말은 절반, 나쁜 네. 말은 절반 이렇게 보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나쁜 말 보도하는 게 확 줄어들겠죠. 그러겠네요. 네, 예. 5대5로 네. 맞추기는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좋은 말을 하면 보도해준다. 이러면은 좋은 말 많이 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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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얘기로 오늘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마무리할까요? 네. 자, 한 18분 40초 남았기 때문에 네. 자 시간은 또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가 뽑아온 오늘의 좋은 말 뭐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좋은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온 좋은 말이 아니라 예. 어떤 말을 받아치는 과정에서 나온 촌철살인의 좋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일단은 뭐 지난주에 많이들 화제가 됐죠. 안희정 전 지사 파문이 벌어지니까 네, 아니나 다를까 자유한국당이 즉각 논평을 냅니다. 네. 논평을 내는데 뭐 규탄한다, 뭐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 이런 논평이면 괜찮을 텐데 네. 충남에서는 민주당이 후보 내지 마라. 네, 경기에 출전하지 마라. 예, 예, 예. 이렇게 대놓고 예. 그런 논평을 내니까 네. 이 말을 들은 모 의원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럼 그 당은 뭡니까? 그 당은 한국서 후보를 내질 말아야지. 한국에서 내지 말아라. 한국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아, 그래요.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건? 이거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 중에 한 얘기인데 사이다 발언으로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인터넷 곳곳에 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 굉장히 재밌어했던 네. 발언인데 이 발언을 좋은 말로 꼽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이거 미투 운동은 또 미투 운동이 담고 있는 성폭력 문제는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미투가 안 나오는 곳이야말로 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썩은 곳이다. 아, 그러니까 성폭력이 만연해 있지 않은 공간과 영역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미투가 나왔다는 것은 거기는 자정작용이 있다. 또 미투 폭로를 했을 때 연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 안 나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온 데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라고 떠드는 것이 과연 네. 합당한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과거의 자유한국당 계열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성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얼싸 좋다 이러면서 충남 지사에 민주당 후보 내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진영 대 진영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노회찬 의원께서 보통 국민의 네.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의식을 표출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최명기 원장님, 김용민 평론의 달인 김수민의 평론 어떻게 평론하시겠어요? 저도 역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전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예, 예, 첫째, 예. 언어적으로 굉장히 잘 썼습니다. 어. 자유한국당이라는 한국당이 예. 한국에서 후보를 내지 말라 그러니까 예. 그 이름을 잘 사용해서 언어 유의적으로 좋은 점수를 갖다 주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정치적인데요. 현재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는 두 개의 어떤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훨씬 더 깨끗해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갖다 약간 공격하면서 본인을 부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회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갖다 이 일로 공격하게 되면서 정의당이 이렇게 부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회적인 두 번째 방법을 갖다 안전하고 현명하게 썼기 때문에 정치 효과 입장에서도 좋은 방법이고요. 예. 세 번째는 노회찬 의원의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 노회찬 의원은 얼마 전에 직장의 취직을 청탁했다는 공격을 갖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그 시기에는 워낙에 민주당 쪽이 탄탄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별로 부담스럽고 네.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을 공격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에서 노회찬 의원이 억울했을 거거든요. 예. 억울한 건 되갚는 게 정치인의 심리상으로 좋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좋은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수를 많이 주시네요. 네. 그 학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A부터 시작해서 A 정도를 주겠습니다. A 플러스까지는 아니고. A 플러스는 다음에 더 좋은 말을 위해서 항상 남겨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유, 대학 강의도 하셨습니까? 조금 했습니다. 조금 하셨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상대 평가다 보니까 점수를 마구 주면 또 안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오늘의 뽑아온 말에 대한 마무리 해주시죠. 네, 유명한 영화 대사가 되겠죠. 예.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 이건 안 됩니까? 요거는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요건- 좀 다른 목소리를 해볼까요? 예, 그러죠. 너나 잘하셔. 바로 방금 네. 전에. 예. 아주 잘하셨고 목소리에도 초상권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없습니다.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네. 그 경남 진영 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성폭력의 진영이 어디 있냐? 성폭력 모든 진영의 사람이 네. 각성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 진영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소리. 네. 예. 지금 좀 어색해지고 제 있어요.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치면은 그 국회에 진영 의원 또 진영 의원이 또 있군요. 섭섭해 하실 것 그렇군요. 같아요. 진영 의원이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려주네. 네. 고맙습니다. 같이 죽고 있어요. 예. 자, 여의도의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제가 좀 오늘 진행이 엉성합니다. 왜냐면 아닙니다. 강력한 라이벌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너무 신경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렇습니까? 네. 심리 분석을 해보시니까 제가 지금 안 떨고 있습니까? 그럼요. 아. 떨고 있다는 생각에 떨고 계신 거지 아주 잘하고 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긴장을 했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오히려 안심이 되고 있는 게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방송에서 팟캐스트라든가 같이 네.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상파잖아요. 네. 생방송이고. 예. 그러니까 적어도 김용민 씨가 저한테 욕은 안 하겠구나라고 안심하고 있어요. 네, 고운 말을 쓰겠구나. 전 몰랐었어요. 네, 예. 원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저희가 애드립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자, 3949번 쓰시는 분 정치 코믹쇼 성대모사 죽이네요. 오늘은 좀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오늘 완전히 망하면 다음에 이제 불을 일이 없겠지만은 네. 뭐 다음 주에 또 한번 기회 주시면 점점 향상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영희님 김엄마랑 저랑 알콩달콩 싸우시는 김수민님 팬입니다. 우리 김엄마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예, 이러셨고. 자, 김명수님 어머 김수민님 목소리로 들으며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많이 달라 봅니다. 이토록 이지적이고 늠름하시다니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수하고 왔습니다. 네. 예, 오늘 비로소 일주일 세수하고 만에. 왔어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최명기 원장님. 여의도의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이번엔 나쁜 말. 네, 저는 어제 그 평화당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금감원장 인사청탁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는 논평을 내셨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헌정사에 전무한 후한무치한 행동을 했다.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언행은 삼가해 주길 바란다. 예. 그런데 뭔가 이렇게 조금 본인의 입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요거를 이제 나쁜 말로 뽑아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비난이 왜 나왔다고 봐야 할까요? 네, 헌정사에 전무한 후한무치한 행동 이게 금감원장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평화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얘기를 한 건데 그 평화당 대변인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양반이군요. 네. 예, 그 그래서 장정숙 의원? 장정숙 의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행동을 두고 그러니까 논평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 논평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 후한무치하다, 예, 민망한 언행이다라고 예. 얘기를 한 것이죠. 원장님 이 말을 여의도에 나쁜 말로 뽑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구랑 얘기할 때 그 예. 내용에 되게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무지 중점을 둬요. 예. 그런데 사실 아무리 좋은 말도 타이밍이 나쁘면 일단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좋은 말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가 보면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똑같은 말도 남편이 제가 할 때는 아내가 안 들었는데 선생님이 하시니까 얘기를 듣네요. 예. 혹은 똑같은 말도 엄마인 제가 얘기할 때는 귀뜸에도 안 듣더니 네.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게 좋은 말이래요. 하듯이 누가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여기에선 이제 누가에 있어서 예. 이게 평화당 대변인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도 사람들은 그 내용에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네. 또 저렇게 얘기하네. 상황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고요. 그 상황을 또 종결짓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비난을 하게 됐을 때는 사실은 바른미래당도 현재 바른미래당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일부 남아 있었잖아요. 예.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다들 너무 관심을 가지느라고 누가 얘기하느냐, 내가 이거를 얘기하기에 과연 정당한 입장이냐에 대한 판단이 조금은 흐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요거를 나쁜 말로 뽑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요.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평화당 대변인을 맡는 이런 코미디. 근데 예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대 말에 네.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 네. 이미경 의원은 잘 아시는 대로 네. 민주당 네. 중진 의원이었죠. 네. 20대 총선에는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제 첫 국회의원을 한나라당에서 한 셈이 됐어요. 꼬마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꼬마 민주당이 97년 대선 당시에 그 신한국당하고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같이 이제 쓰려고 한 거예요. 되게 그러다가 슬픈 일이에요. 그러다가 계속 말하자면 딴 목소리를 내니까 이회창 총재가 네.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출당시켜 해가지고 네. 출당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수인 의원 네. 하고 그렇죠. 예, 둘이 같이 행보를 하다 출당이 됐었죠. 이수인 의원의 형이 이수성 전 국무총리. 그렇습니다. 제법 안 해? 네. 그런데 저는 이 비례대표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A라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어갖고 비례대표가 20명이 됐는데 네. 그 정당이 반으로 갈라지거나 반이 탈당을 하잖아요. 예. 그럼 비례대표 절반은 예. 없애거나 예. 다른 쪽에 주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지 합리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논쟁도 없거든요. 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A라는 정당을 투표할 때 1이라는 의견도 있고 2라는 의견도 있어서 1과 2가 합쳐져서 그 당을 갖다 지지한 건데 네. 갈라졌는데 2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빠져나왔는데 비례대표는 1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독식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법을 개정해야 돼요.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분당시에. 예, 알겠습니다. 자, 좋은 말, 나쁜 말까지 했고요. 이젠 이상한 말입니다. 이상한 말. 김수민 평론가. 이상한 말인데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재원아, 외교안보 분야 참모 한 명 없이 야당 대표를 하려니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네. 그 산실령님 누구예요, 이 사람?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이게 내가 해야지 이거는. 네. 예, 재원아, 이 외교안보 분야 참모 한 명 없이 야당 대표 하려니까 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누가 더 똑같습니까? 이거는 각기 네. 다른 부분이 있는 거지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야, 이거 아주 네, 그래서 절묘한 이렇게 적정 발언을 표현하십니까? 하십니다. 홍준표 대표의 각기 네. 다른 측면을 갖다 네. 아주 잘 묘사하신 것 같아서 두 분의 목소리를 합성으로 합치면 완벽한 홍준표 대표님이 될 것 같습니다. 합성하면은 목소리가 배배 꼬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 홍준표 대표가 장제원 대변인에게 외교안보 분야 참모 한 명 없이 야당 대표하려니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난 7일이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 당 대표들이 회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네. 끝나고 나서 당사로 돌아오는 길에 홍준표 대표가 장제원 수석 대변인한테 했다는 말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항상 자신감에 넘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며 호통치는 야당 지도자 이면에 있는 고통과 외로움을 보았다라고 감탄 섞인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왔군요. 네. 야당 대표의 절절한 고충이 담긴 토로. 네. 김수민 평론가는 이걸 왜 이상한 말로 뽑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의 이면에 고통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갔는데 자기 혼자 좀 외로운 상황이고 뭐 바른미래당부터 정의당까지 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까워 보인다. 이러면은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데 예. 내용이 외교안보 분야에 참모가 없다. 예. 아니 제1야당이라고 했을 때는 내일 집권하더라도 정권을 맡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외교안보 분야 참모가 없다.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SNS에 수많은 외교안보 관련 포스팅을 하셨거든요. 그럼 참모 없이 혼자서 생각했다는 것인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예. 아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또 9년 정도 여당이지 않았습니까? 그 여당의 인맥 풀은 어디로 가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은 그 옛날식의 사고를 하는 분들은 넘쳐나지 않습니까? 네. 이 새로운 시대, 네. 뭐 대탕트가 열리다시피 한 시대인데 이 시대에 걸맞는 외교안보 참모가 없다는 점을 탄식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시대에 맞는 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제대로 된이라는 형용사가 딱 있으면은 이상한 말이 아니라 아주 좋은 말이 되는 건데요. 예. 형용사를 빼고 얘기하시면서 두리뭉술해지면서 이상한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장제원 의원이 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장제원 의원은 이 말을 왜 공개했을까요? 그런데 정치인의 페이스북 포스팅은 사실 고도로 계산된 전략인 경우도 있고요. 네. 많이 하다가 보니까 예. 주목받는 게 하나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의 포스팅을 갖다 매일매일 시시각각 안 보잖아요. 예. 그러다가 언론에 부각이 되면은 그거를 딱 보지만요. 예. 사실은 눈에도 안 띄는 포스팅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고도로 계산됐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상하건 뭐 아니면은 뭐 나쁘건 네. 뭔가 확 눈에 들어와서 포스팅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아, 이거 뭐 없이 올린 다른데? 것이다. 이거 뭐 다른데? 그냥 올리면 뭔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정치원로께서 급한 메시지를 하나 보내오셨는데 네. 홍준표 대표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면서 보내주신 어떤 분입니까? 네. 홍 JP, 나 JP야. 우리 같은 JP끼리 잘해보자고 맹세를 했는데 그렇게 외로움을 토로하면 어떡해. 나는 제1야당이 아니라 제3야당 대표 때도 제3야당일 때도 참모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만 외로움을 그만 토로하고 열심히 하도록 해. 똑같죠? 아, 네. 예, 제가 이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죠 네. 할 때 좀 네.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아니, 똑같죠? 네. 네. 순간 최 원장님의 뒤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 보았습니다. 아, 요즘 홍준표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참 힘들죠. 음. 왜냐하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진보 쪽은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라는 거를 갖다 계속 강조하면서 갔거든요. 예. 그런데 진보 정권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져 버리게 되면은 네. 본인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입지의 한 축이 완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북미 간의 또 관계 진전까지 네.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건 사실 설 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예. 뭔가 새로운 지지층을 갖다 만들어야 되고 네. 새로운 포지셔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무척 어려운 상황에 돌입하게 되죠.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단기적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제 당이 어떻게 이 안보 문제, 네. 외교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수미 평론가 오늘 첫 시간 어땠습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네. 사실 글자 한 글자만 바꾸면 예, 프로그램 제목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김수민의 정치쇼로 예, 한 나가세요. 6개월 빨리 정도 나가세요.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지 필요해. 않을까. 나가. 최명기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다. 저 오늘 되게 즐거웠고요. 예. 앞으로 더 자주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인정님, 최명기 교수님 좀 당황스럽죠. 두 분은 원래 저렇게 방송하니까 그냥 즐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최명기 원장님, 예, 혼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자 김용민의 정치 이슈. 자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DJ DOC의 런 투유